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 발표가 되면서 여론이 좀 바뀌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변화가 있다. 아니 원래 그 예.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 과표집됐다고 얘기하면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팀에서는 네. 지금 양쪽에 지금 집결하는 이런 사람들 볼 게 아니라 음. 중간에 있는 중도층의 태도를 봐야 된다. 이게 그렇죠. 계속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중도층은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쪽을 좀 더 지지하고 정권 교체에 희망을 더 건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나왔었죠. 이번에 이제 갤럽에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왜냐하면 퍼센테이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중도층들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20몇 퍼센트, 22%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40몇 프로를 지지한다고 나오니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경향은 있었는데 이제는 막바지로 가면서 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드러났죠, 다. 저 사람이 지금 지향하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구나. 네. 이거 플러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연설한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중도 보수를 우리가 아우른다. 민주당은 정체성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거. 네. 그게 다 저는 같이 합쳐져서 중간에서 불안해하던 민주당을 불안해하고 민주당을 불신하던 혹은 이재명을 좀 못 믿어하던 이 사람들이 아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가치가 이거구나. 결국 우리도 같은 국민으로서 같이 잘 살자고 하는구나. 저는 이런 데 조금 안심을 해서 그냥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걸 표현을 잘하는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맞아요. 확장이 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마음속에 조금 찔끔찔끔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네.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워낙 악마와 프레임이 많이 있었었고 예. 그 뭐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을 조성했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좌빨이야. 저 사람은 그냥 사람들에게 노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산주의처럼 네. 배분하는 걸 좋아해.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아니네. 하는 네. 거를 이번에 명확하게 아하. 보여준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잘했다고 보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네. 본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념 좌파 우파 필요 없다. 그렇죠. 나는 배고프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걸 우리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네.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욕하면서 찍지 말라고 할 때 나오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아. 보복 프레임이에요. 보복 프레임.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보복 프레임 해가지고 적폐청산한다고 난리치지 않았니?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또 너무 그것만 있는 줄 아는 거지. 실제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거를 아주 잔인하게 끝까지 한 사람은 사실 윤석열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재명까지 이제 엮어가지고 물들여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재명은 그런 게 아니라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 결국 다 똑같은 국민이고 우리는 잘 살고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일관된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민의힘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1대1로 비교해봐요. 누가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을 잘할까?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저 사람은 좀 너무 편파돼 있으니까 절로 가고 우리 박정호 앵커는 예. 중립적이니까 내물어볼게. 네. 자 이재명 대 김문수 누가 경제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재명. 자 기다려 봐봐요. 자 이재명 대 이준석 누가 잘할까요? 이재명. 자 이재명 대 오세훈 누가 잘할까요? 이재명. 이재명 대 홍준표 누가 잘할까요? 예, 이재명 대 뭐 또 누구 남았나? 안철수.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보세요. 다 예. 이런 데다가 유승민은 또 모르겠어요. 워낙 경제학자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유승민 씨가 뭘 정치를 제대로 나서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빠지는 거고 이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능력만 보자는 거죠, 나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도층에 작용을 하면서 그렇죠. 그게 소구가 됐다는 거죠. 예. 이렇게 결론이 좀 나오고 있다.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이러다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우리 지지율이 오르네. 한번 나가볼까 해서 지난번에 설 연휴 앞두고 나갔다가 서울역에서 많이 혼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진짜 이렇게 수치로 특히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폭삭 내려앉고 그다음에 정권교체 이게 올라가고 있고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다들 예? 걱정이 많죠. 국민의힘에서는 예. 큰일 났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막 도와주고 거리 현수막에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얘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걸 막 거리 현수막으로 너무 많이 붙이니까 그래요. 많은 국민들이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알게 되고 보이죠. 중도 보수 이재명 국민의힘으로 입당해라. 이런 걸 딱 현수막으로 그냥 거리에 도배하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이 이제 진보도 아니고 중도 보수도 해? 이렇게 막 소문이 나서 저한테 많은 오, 전화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홍보가 크네. 그렇죠. 저는 좀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반헌법 세력, 민주 세력. 예. 우리 어떤 민주 지도자들 중에서 네. 지금 전국은 윤석열이 반헌법 세력이고 우리는 민주 세력이니까 이 반헌법 세력을 일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중도 보수 일부 국민들은 어떤 생각도 가지냐면요.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은 끝났지 않았냐. 이제 막 대립되고 싸우고 이런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 아니 반헌법 세력과 민주 세력 이미 탄핵까지 다 해줘갖고 네. 너희들 민주당 다 밀어줬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간 그 얘기만 할 거냐? 그거 말고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 한번 해봐라. 그게 근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해야지. 야, 국민들이 너희들 190석 몰아줬고 네. 탄핵까지 시켜줬고 다 해줬는데 네. 아직도 그 옛날에 했던 뭐 민주 세력 반민주 세력으로 아직도 그냥 5년 10년 해먹을 거냐? 다른 비전을 내놔라. 저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그리고 중도 보수로 답을 내놨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증세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때 네. 잘난 척하지 마라. 국민들한테 세금 걷고 왜 뭐라 그러냐. 사실은 민주 인사들 중에서는 뭔가 징벌적으로 세금을 걷고 뭔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마치 죄악인 양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탓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국민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세금을 낼 때 내더라도 네. 그래도 국민으로서 대우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하. 왜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징벌적으로 증세하면서 예. 국민이 잘못한 것처럼 뭔가 뭐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네. 비난까지 내가 들어야 그래, 되냐?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잘못했냐? 죄인처럼 말을 우리 하잖아요. 아니 뭐 세금 내는 게 뭐 세금 내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세를 할더라도 내가 정말 아끼고 아꼈는데 이래서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야 태도라도 잘 갖춰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 소년공 출신입니다. 정말 소년공 할 때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래서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좀 뭐 맞지 않으려고 공부했답니다. 굉장히 그런 잘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자, 서민들의 그 어려움, 억울함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국민으로서 고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야권에 190석을 몰아줬습니다. 그것은 진보만 대변하라는 게 아니고 중도 보수 또 국민의힘은 극우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우로 다 가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광과 중도 한 몸이 보수도 됐어요. 포용해서 거의, 예. 그러한 분들도 안심하고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지지율에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대명님께서 아까 보니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색깔이 빨간색, 붉은색의 슈퍼챗이에요. 이게 대명님. 박봉규를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길 수 있겠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기다리십시오. 그러겠어요. 자, 박영호와 박봉규의 싸움 흥미진진합니다. 이거. 지금 무슨 뭐 네. 곰 주인 같아. 제주는 고마 부려라 이러면서 여기 부추기고 야 이거 하나 더 줄게 먹어라 이러면서.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네, 변호사님 정확하십니다. 그래요. 박영호와 박봉규 네. 이 라이벌 구도가 좋아요. 돼가고 좋아요. 있고. 한번 잘해봅시다. 네, 잘해봅시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이재명이란 이름을 8번 얘기하면서 정말 그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냈었는데 같이 동문수학한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수막도 그렇게 달아주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너무 이제 홍보를 계속 해주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권성정 의원이 저는 그거 같아요.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 심리가 있어요. 이 사람의 네. 심리가. 예, 권성동은 이재명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열등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자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 하는 면도 있는데 네. 어쨌든 머릿속에는 이재명이 떠나질 않아요.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내 속에 네, 어떤 포션을 차지하잖아. 맞아요.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여기 보면 항상 이재명이 이만큼 박혀 있는데 어쩔 때는 콩알만큼 박혀 있다가 어쩔 때는 막 이게 손바닥만큼 박혀 있다가 맨날 이재명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뭘 해도 이재명 이렇게 나오는데 네. 계속 하세요. 계속해라. 계속하시라고요. 네. 아유, 좋습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국민의힘에서 들어봅시다, 계속할지. 우리가. 네. 최근에 들어보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여권 인사와 좀 술도 한잔 먹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은데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얘기한 대상이 혹시 혹시 그분이 아닐까? 뭔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회원니스님 고맙습니다. 회원니스님. 네, 오, 회원니스님. 이게 줄줄이 노영민 나와야 변호사님 돼. 언제나 응원합니다. 줄줄이 나와줘야 돼. 슈퍼챗을. 고맙습니다. 이거 박봉규 위험한데요. 이거. 박영호 슈퍼챗 터졌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지금 네. 슈퍼챗 3명 왔는데 이제 아니, 위험해지는 근데 수준이에요? 빨간색으로 오니까. 이게 그렇구나. 박봉규랑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진짜. 우리 봉이 형님은 노란색이야 무조건. 고마워요. 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사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고맙다고 나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다 이제 애정을 표현하는 이 방법으로 그럼요, 또 이렇게 그럼요. 슈퍼챗 보내주시고요.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이 좋아요도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조기 대선 준비를 한다. 뭐 이제 낮에는 계속해서 윤석열 외치지만 밤에는 조기 대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시대 교체 국민 토급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네. 밝혔는데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대 교체는 안희정 전 지사의 구호였는데요. 아 그런가요? 이거는 예. 뭐 국민 통합 안희정 지사가 2017년 대선 때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 안철수 같은 안실에서 요 아니죠. 슬로건도 도용했었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떠오르시는군요. 아니죠. 안철수의 콘텐츠는 뭔가 아하. 진짜 뭐 지금 한 10년 전 거 울고 먹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본인이 세대 교체를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연세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미 안철수의 그 새 정치가 아니고 음. 안철수의 헌정치입니다. 제가 사실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 살고 있는 지역구민입니다. 아 그렇죠. 예. 큰 정치 한다고 네. 맨날 대권병 걸린 것처럼 여의도 떠들고 다니시는데 네. 분당에서는요 제가 콧배기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본인 밑에 같이 활동했던 시의원 이 그렇죠. 성남 시의원 네. 자기가 기자회견할 때 국회 소통관까지 불러서 같이 기자회견했던 그 시의원이 네. 자녀가 학폭을 심하게 저질렀습니다. 논란이 됐었죠. 아이들에게 모래하고 과자를 섞어서 먹이고. 네. 근데 이 시의원이 그것을 비판하는 시민들 30명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요. 시의원 사퇴를 할 줄 알았더니 이런 일도 해결 못하면서 사실은 정치력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그냥 꼬리 자르기 식으로 탈당만 해버리고 네. 정말 그 시민 상대로 고발을 막 남발하고 있는데 전혀 남몰라라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안철수 의원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주민들이 안철수 의원을 계속 신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맨날 대권병 걸려가지고 여의도만 떠들 게 아니라 분당에 좀 민생 네. 현장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안철수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괜찮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같은 사람하고 단일화하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그래서 처음에 단일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막판에 명태균 씨가 또 자기 이제 주장을 명태균 씨가 자기가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전부 다 여론조사였어요. 근데 안철수 씨는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씨하고도 하면서 결국은 사기당한 거예요. 자기의 그 서울시장으로서의 서울시장. 시장으로서의 명태균 씨 그거를. 주장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결국은 이제 사기쳐서 훔쳐간 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근데 그거 말고도 지난번에 그 대통령 윤석열 씨하고 같이 단일하게 된 단일화? 것도 그때도 역시 이 여론조사 가지고 사기당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건 맞지만 네. 품이 크지 않고 이 정치를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혹은 서울시장이 됐으면 저는 뭐 오세훈이나 윤석열보다 잘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하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항상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당해요. 당했으면 그럼 과감하게 다 떨쳐놔서 뭐 아니면 돌 한번 이걸 딱 질러야 돼요. 그래서 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뒤에 있다가 한 발씩 항상 늦어.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야 제대로 이것도 못해 디스도 못해 그렇게부터 그 사람을 또 뭐 지지하는 것도 아니야 손가락을 자를까 말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이야. 현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한계라는 예. 건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아. 정치인은 확실히 약간 좀 사기성도 있고 그런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뭔가 좀 지지를 받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사기꾼한테 우리가 걸려버리면 우리가 되게 당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하. 이번에는 제발 사기 캐릭터한테 당하지 말고 우리 사기 캐릭터가 연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프 알아요? 연프? 모르죠? 연애 프로그램. 이분이 잘 모르시네. 사기 연프. 사기 캐릭터는 요즘 연프가 유행이잖아. 아, 예. 사기 캐릭터는 연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아. 실제 이 정치권에 진짜 많아요. 안철수 씨는 그런 면에서는 그게 좀 부족한데 난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김지현은 안타까운데요? 좀 될 수 있어. 사기 네. 캐릭터. 사캐. 아니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예.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래? 타선인데. 돈을 안 써서 그래 그게. 타선인데 네. 상임위원장도 안 시켜주고 있어요. 왕따 시키고. 근데 무슨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의원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대선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시 또 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드는데. 이준석하고 한번 단일하는 거 어떨까요? 이준석. 야 우리- 무지개야 지금 색깔이 옷 우리 색깔이 여덟 무지개 하나 더 하란 말이야. 자, 이준석하고 뭔가 예. 좀 적대적 관계였는데 이번에 대통합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손학규에 이어서. 마재용님 고맙습니다. 아, 이번 다들 마재용님도 빨간색이.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캠님도 고맙습니다. 빨간색. 네. 우리 아, 캠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야, 좋네. 좋아요. 이게 박용호 이제 팬들이 많네. 박용호 동접자가 진짜. 박용호 예. 박용호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야. 처음으로. 박봉규보다 동조점이 더 많이. 아 진짜? 예, 지난주 아 박봉규보다. 그래. 박용호가 지금 뜨고 있네요. 아니 근데 게다가 박범규는 10시 하지 않아? 아, 9시에 왔다 갔다 9시에서 하고 했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우리는 9시 하잖아. 우리가 더 9시에. 불리해. 사실, 그런데도 괜찮아. 예, 어? 앞부분이 조금 이제 못 들으시는 분 많은데 어. 딴 데 계시다가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다 올라오고 있다. 우리 영희 누님이 이렇게 분장을 이렇게 하고 오시면 네, 분장으로. 분장을 하고 오시면 10,000명 돌파하고 네. 아, 그래요. 분장을 그런 안 하고 있습니까? 오시면 조금 예. 네. 아이고. 일찍 오십시오. 교수님 일찍 오시고